드디어 이제 여러분 전압 전류 저항에 관련된 걸 공부를 할 거예요. 56조. 그치? 여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실험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저기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그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전압. 아까도 얘기해줬죠. 원자핵. 뭔지 알았죠? 전자. 이렇게. 자, 그러면 전류는 뭐냐? 전류나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 56쪽으로 한번 볼까요? 넘어갈까요? 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래요. 전자가 도선을 따라 계속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의 흐름, 전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가 전자면 도선이에요. 전하의 흐름, 전자의 흐름,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전자가 많이 흘러요. 많이 흐른다. 많이 흐른다. 전류의 색이야. 한 거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은 뭘까?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근원이에요. 흐르게 하기도 하지만, 그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에너지량. 에너지 차이. 에너지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중에 어려운 개념이긴 하는데, 얘가 이거를 돌게 하는 어떤 근원이에요. 우리가 에너지 양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 양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얘가 그것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게 하는 양이에요. 무언가를 하게 하는 양. 이게 되게 좋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겠지, 그치? 그치? 요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전류가 이만큼 흘러서 요만큼 가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 나타나는 까닭은 여기 위에 안에 얘네들이 부딪혀요. 원자핵 때문에. 자, 그래서 저항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봅시다. 전압도 뭔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전기, 스위치 이런 걸 하면은 도선으로 연결하여 전류가 도선을 따라 흐를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전기회로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요건 조금 있다가 그리고 나서 전기회로를 연결하는 도선 내부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있다. 자,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스위치를 닫으면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므로 전류가 흐른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정의했어,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정도는 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원래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방향이 무질서하게 있어. 이때 방향이 무질서하게. 자, 교과서 몇 쪽? 미래행 교과서 몇 쪽이냐면 57쪽이야. 자, 그리고 딱 스위치를 눌러서 전류를 흐르게 하잖아. 그러면 얘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그 무언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가 마이너스 극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얘를 부딪혔다가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 그럼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한 방향.
자, 그래서 우리는 전류의 세기를 할 때는 단위를 암페어라고 얘기합니다. 암페어. 암페어를 사용을 하고, 이때 전류가 얼마만큼 많이 흐르냐를 측정할 때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전류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실험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요즘에 이제 많이 잘 안 하는 추세라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전류를 공부한 거야. 아까 전류에서 우리가 안 쓴 게 뭐가 있을까? 전류에서 단위를 안 썼네. 뭐라 그랬지? 암페어.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h. 그치?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할까? 전압. 자, 이게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퍼올리면 물의 높이 차이가 생겨. 높이 차이가 생겨. 이러한 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 수압이 생기고 물의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전기 회로에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수압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의 단위를 볼트라고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일반에 가갖고는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무엇인가는 능력이라고 하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 능력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반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원자핵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저항. 그 다음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 원동력이다 라는 걸 우리가 책에서 봤어요. 자, 그래서 도선을 흐르게 할 때는 이렇게 밸브를 딱 열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건전지의 전압도 그렇게 흐르게 해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계도 전류계가 전압계와 전류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깜장색 단자는 마이너스, 빨간색 단자는 플러스,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는데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은 병렬로 연결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전압계 사용 방법이 요 다음에 나오나 여기에서 이거를 읽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단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500mA. 그 다음에 여기가 50mA. 여기가 그 다음에 암페어, 5A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걸 누르면 50mA에 있는 여기 중간쯤에 있는 거를 읽는 거고 5A에다가 이 집게를 갖다 놓으면 5A에 있는 쪽에 있는 눈금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게가 500mA에 가면 위에서 가장 위를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얘가 50mA에 있으니까 얘는 몇 mA가 되는 거야? 15mA가 되는 거야. 자, 전압계도 마찬가지예요. 전압계도 단자가 어디에 물려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눈금을 읽어주는 게 달라요. 여기가 이제 몇 볼트? 3볼트가 되고 이쪽이 5볼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1.5볼트가 된다면 3볼트에다가 연결됐으니까 3볼트로 읽어줘야 돼. 그러면 3볼트니까 1, 2니까 1.2볼트가 되는 겁니다. 500mA가 됐다면 얘는 지금 500mA면 500mA에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 500을 읽어줘야 돼. 그럼 500을 읽어주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m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읽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줄 것. 그죠?
자, 전압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했고, 이제 드디어 ohm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자, 먼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전기 회로는 어떤 거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숨을 열고 얘가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는 전지, 수로는 도선, 그 다음에 수문은 뭘까? 수문은 스위치, 물레방아는 여기서 뭐예요? 전동기, 물의 흐름은 전류. 이거와 같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류기 전압기는 방금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전류기는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 알아야 되고, 단자에 어디에 열려 있느냐에 따라 눈금 읽는 방식이 다르다. 단자에 따라 눈금을 읽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500ml 단자는 단자에 있으면 500ml를 읽어야 돼. 500ml 있는 눈금에, 아니, 리터야. 아니, 리터. 자, 5A가 있으면, 여기 5A 있는 눈금을 읽어야 된다는 거. 전압계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어요. 왜? 병렬은 항상 병렬로 연결될 때는 그 병렬에 연결된 전압이 같아요. 병렬에서는 이 전압이 전체 전압이 일정해. 전압이 변하지 않아.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다. 알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연결 방식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직렬로 연결하는 거는, 자, 직렬은 말이죠, 여러분. 파란색으로 갈게. 직렬은 여러분, 선이 하나예요. 선이 한 개야. 자, 길이 하나라는 얘기지.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줄로 다 연결된 거야. 그래서 전구를 직렬로 연결한다면 이게 전구지.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는 거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면 이렇게 한 줄로 연결한 거고. 건전지를 연결한 거라면 이렇게 한 줄로 연결한 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직렬이에요. 그래서 도선 하나를 따라서 한 개밖에 없다면 직렬. 병렬은 자, 전구가 있어요. 또 전구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갈래길을 만들어. 갈래길을 한 줄로 왔다가 이렇게 갈래길을 만드는 두 줄로.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자, 저항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연결이 된 거를 우리는 병렬 연결이지. 자, 그러면 건전지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얘네들끼리 먼저 이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 이게 다 병렬이라는 거지. 그래서 연결 방식을 만들어야 돼. 얘네는 갈래길이 생긴다는 거야. 갈래길. 한 길이었다가 이렇게 한 길이었다가 여러 길로 나누어지는 거지. 그래서 합쳐져. 이게 바로 병렬 연결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병렬 연결의 특징은 병렬 연결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면, 뭐, 이걸로 할까? 뭐가 특징이냐면, 스위치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해놓고 다시 그릴게. 자, 스위치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에 이거를 해놓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얘 한쪽만 연결을 해도, 한쪽이 꺼져도, 이리 갔는데, 못 가네. 그럼 얘는 이리로 오는 거야. 그래서 밝히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병렬 연결의 장점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라는 거를 알면서 이 연결이 되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구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그림을 보면 60쪽에서 62쪽의 실험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면, 자, 여기 실험이에요. 요 실험. 바로 요 실험인 거죠. 그죠? 그림과 같이 니크롬선의 양, 하나는 짧은 니크롬선, 하나는 긴 니크롬선을 이렇게 걸어 놓고 각각 이제 또 전압을 측정하는 거를 이제 한 거예요. 자, 그게 약간 이제 요거에 대한 데이터 값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요 실험한 것에 대한 여기를 이 값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이제 요 관계를 알아내는 게 옴의 법칙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차례대로 해봅시다. 자, 전압을 달리했어요. 전압을 좀 달리했어. 자, 그러면 전압을 달리해서 1.5V, 3V, 4.5V, 6.5V로 이렇게 지금 했더니 전류가 어떻게 됐어요? 자, 짧은 니크롬선을 했을 때도 전류는 증가했고 긴 니크롬선을 했을 때도 전류는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해놨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이걸 봐서 우리는 전압과 전류가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비례한다. 이거를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이제 보고 나니, 이번에는 짧은 니크롬, 얘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항.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딱 보면, 자, 보자. 자, 2V를 줬을 때, 긴 니크롬선일 때는 100A가 흘렀고, 짧은 니크롬선일 때는 200mA가 흐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저항이 적었을까? 맞아요.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류의 세기는 어땠다? 작았다. 이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지금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크다. 짧은 니크롬선이 저항이 작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저항은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어떻게 된다? 길수록 커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가 교과서에 하나 또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몇 쪽에 딱 이렇게 보면 요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이건 저항을 가지고 저항의 길이가 나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하나 있네요. 자, 바로 여기 이 저항이 요렇게 보면 여기에 이건 저항 직렬 연결에 관련된 거네. 자, 대신 저항이 요런 그림으로 여기 있는데 자, 얘는 요런 효과가 있고 이 두 개는 길어진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길이가 길어지니까 얘는 저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라는 거 되는 거고 지금 저항이 이렇게 됐을 때는 단면적이 커지는 거라서 이때는 저항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단면적이졌어요. 그래서 길이와 단면적으로 우리는 저항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저항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은 자, 먼저 여기 안에 그 원자핵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원자핵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좁은 쪽이 더 뚫고 나가기가 좋겠어요? 넓은 쪽이 뚫고 나가기가 좋겠어요? 당연히 넓은 쪽이 뚫고 나겠죠. 그러면 얘는 저항이 어떤 거예요? 작은 거죠. 자, 그런데 또 저항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저항이 크겠어요? 당연히 길이가 긴 쪽이 저항이 크겠죠.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과 길이를 가지고 저항의 길이와 단면적에 대한 관계를 반드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저항 하나 넣었고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오음의 법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쪽은, 자, 선생님이, 자, 전압이라고 했어요. 자,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가 점점 둘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전압과 전류가 서로 뭐 한다? 비례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음의 법칙 정리를 하면. 자, 그런데 여기에 저항과 그 다음에 여기 전류를 놓고 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 관계예요. 전류가 약해지면 저항이 강해지는데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반비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자, 이 실험할 때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같은 전압일 때를 얘기해요. 아까 여기 같은 전압일 때를 비교해줬죠. 이게 같은 전압일 때. 같은 전압일 때 저항이 큰 것과 저항이 작은 것. 그랬을 때 전류의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것의 값을 모아서 표시한 게 바로 지금 선생님 여기 그래프입니다. 같은 전압이라는 얘기는 자, 전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 원인,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원동력,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전압이 일정해요. 그 전압이 준 만큼의 능력이 이거라고 얘기합시다. 얘가 이 네모 박스가 전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만큼 흘러서 갈 수 있고, 요만큼이 저항이에요. 얘가 전류고. 그런데, 저항이 커진 거예요. 저항이 커졌어.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류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일정해요. 그런데 저항과 전류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양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냐 하면은, 저항과 그러니까 이거 전체 넓이를 우리가 한번, 이게 일정한 거야, 이 넓이를. 그러면 이 넓이가 전압이라고 그랬어. 자, 전압을 일정하게 뒀고 그 일정한 것을 1이라고 두봅시다. 그랬을 때 전류 세로 곱하기 가로 저항을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요렇게. 따라서 전류는 저항과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반비례한 것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하고 저항값이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더라. 그게 바로 전압이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 그랬을 때 우리는 전압이 V, 전류를 I, 저항을 R. 그래서 V는 IR라고 우리가 오음의 법칙으로서 대표적으로 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자꾸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